이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면적이란 단어를 들으면 이게 땅에 대한 면적도 있지만 건축물 안에서의 면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중개업을 내가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24평형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24평형이면은 전용 면적 몇 평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게 듣긴 들었는데 명확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죠. 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부도를 봤을 때 내부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렇게 문 열리는 거, 이거 문이에요. 그럼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방 하나 있어. 여기 거실, 방 1, 방 2, 방 3, 부엌. 그리고 여기 붙박이 뭐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뭐 팬트리 같이 뭐 창고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요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안방이 여기면 안방에 여기 욕실 하나 있고, 여기 욕실 하나 있어. 화장실. 화장실 방 두 개죠. 그러면 이제 요 계단이나 복도로 내가 걸어왔을 거고 엘리베이터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만 쓰는 거죠. 나만 전용해서 쓰는 면적이잖아.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면적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내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죠. 주차하고. 이렇게 왔잖아. 그럼 내가 801호만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저 무슨 면적이라고 하겠네?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용 면적을 사는 거야? 공용 면적을 사는 거야? 얘만 사면은 못 지나다녀. 공용 면적 안 샀잖아요? 안 사면은 못 돌아다닌다니까? 다리 걸어, 너 안 샀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얘도 사야 되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회사,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는 거잖아요. 분양받는 거니까 무슨 면적이라고 하면 되겠네? 분양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건설회사에서는 우리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거야. 걔네들은 이거를 공급 면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면적?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파트 중개를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 예를 들어 분양 면적이란 건 우리 표현이고요. 건설회사는 공급 면적이라고 그래. 같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발코니라고 해서 발코니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발코니, 테라스, 뭐 베란다 이런 거 들어봤나? 요 아파트에 요거 있는 거 요게 베란다예요, 발코니예요? 어? 베란다가 뭐냐면 이런 건물 본 적 있어요? 1층, 2층, 3층. 근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난간 만들어 놓은 거 본 적 있지? 난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엿기 들고 있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봤지?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층 바닥 면적하고 위층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공간 베란다. 베란다야. 근데 이쪽에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를 발코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란다랑 발코니는 같은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야? 완전 다른 말인데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헷갈려 하는 거야. 그 아나운서도 헷갈렸어요. 아파트 베란다 앞에 뭐가 사고가 났다. 이상한 소리 아니야. 아파트엔 베란다가 없어요. 아파트에는 뭐가 있는 거야? 발코니. 발코니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커튼이 막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로마 황제가 이제 여기 커튼을 열고 나와. 군중들하고 이렇게 만났던 데 있죠. 그걸 발코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서 있는 그 공간을 발코니라고 해요. 튀어나왔죠, 이렇게. 튀어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발코니 어원이 여기서 온 거고 베란다는 요 공간 남는 거야. 하나 물어볼게요. 베란다 나갔을 때 추워요, 안 추워요? 베란다 나가면 추워.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발코니 나가면 추워, 안 추워? 아파트 사시는 분 없어요, 여기? 난 아파트 사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 네. 아파트 사는 사람 없어. 자기 여기 나가가지고 발코니 나가면 추워요. 샷이 돼 있어. 샷이 돼 있거나 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코니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 발코니 왜 만든 거냐면 이게 아파트가 수직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벽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이게 1.5m까지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왜 나왔냐면 여기서 불이 난 거야. 불이야! 불이 나면 불이 옆으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잖아. 위로 가면 이게 없잖아. 그럼 불 붙어버려요. 근데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불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은 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코니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튀어나와야 돼. 주거로 쓰라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옛날에 아파트 분양할 때는 난간까지만 있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기서 담배 피다가 추운 거야.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샤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는 다 샤시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했어. 들어본 갔죠. 어렸을 때 살았을 때.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게 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안에가 좁은 거예요. 좁으니까 무슨 짓을 해요? 터. 이게 옛날에는 불법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만 터, 옆집도 터. 위에도 투금하죠. 얘 발각했더니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예 합법화 시켰어. 합법화 시키면서 그럼 여기까지는 1.5m까지는 내가 공짜로 주겠다. 합법화 시키는 때. 근데 이것들이 이게 공짜다 그러니까 이거 이만큼을 빼는 거예요. 이만큼 빼. 여기 20평인데 여기가 40평이야. 대박이지. 예. 그냥 안 되겠다 해서 1.5m까지만 공짜. 그럼 1.5m를 넘는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넣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발코니 다 해서 1.5m인 거야. 예. 그 공간을 뒤로 넣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1.5m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건설회사가 니네들 돈 내지 마. 우리가 샤시까지 해주겠다. 이런 데도 있고 아예 확장한 걸로 분양한 데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면 발코니가 없대. 자기가 발코니 서 있으면서. 발코니가 확장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그 견본주택 가면 빨간 색깔 선이 있어요. 이 침대가 딱 있고 빨간 색깔 선이 있으면 그게 발코니 그 경계선이야. 얘는 확장해서 파니까 되게 넓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1.5m예요, 그 재면. 그럼 요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발코니. 그럼 몇 미터까지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서비스 면적. 그러면 햇빛이 발코니 쪽으로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여기 방이 한 개, 거실도 방이죠? 거실 방이야, 방 아니야? 거가 무슨 거자예요? 머무를 거. 실이 뭐야? 새벽 안개 행치고 달려가는 방실이잖아. 실자가 방실이에요. 못 알아듣네, 이 사람들. 예. 방실자라고. 그러니까 거실도 방이잖아. 방이 몇 개야? 이걸 3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베이 구조이니까 생활 환경이 조금 햇빛을 많이 받는 방이 많은 거죠. 근데 얘가 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야? 4베이. 방이 하나 더 오면 5베이예요. 근데 만약에 요 방이 일로 가잖아요. 방이 일로 가잖아. 그럼 방이 몇 개야? 2개, 2베이.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 3베이인지 2베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2베이는 문을 딱 열면 되게 환해요. 근데 3베이는 문을 열면 깜깜해. 이거 안 켜지면 신발도 못 찾아. 3베이는 무슨 말이냐면 문을 열잖아요. 여는 순간 뭐야? 방이 여기 문 닫혀 있으면 깜깜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요 방이 만약에 위로 가 있으면 거실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 문 열자마자 거실 나오잖아. 그래서 2베이는 문 열자마자 환하면 2베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거실이 바로 보이니까. 근데 방이 있고 거실 있고 방이 있으면 4베이일수록 이제 골목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 문 열면. 그래서 자기 집 문 열었는데 이게 안 켜지면 껌껌한 집은 무슨 베이야? 3베이. 문을 열자마자 환하다 그러면 2베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둘만 사는 사람들은 2베이가 좋은 건데 애들이 있는 집은 3베이, 4베이가 좋지. 내 아이가 햇빛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구석방에서 햇빛도 못 받고 계속 굶어 죽으려고 하더라고. 요거 방일로 내줘야죠.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집은 다 4베이, 3베이를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고객이 왔는데 애랑 같이 왔어. 3베이 보여줘야 좋아요. 2베이 보여주면 왜 방이 어두워요? 이러면 2베이라서. 2베이. 제가 여기 살았어요. 누나 방, 거실, 우리 엄마 아빠 방. 내 방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리해진 게 여기 살아서 그래요. 우리 누나만 그냥 공부 잘하고 저는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이런 방을 주니 공부를 하겠냐. 어두침침하고 맨날 곰팡이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방을 일로 보내야 곰팡이도 좀 적고 환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즘에 3베이, 4베이가 유행이었던 게 그건데 잘 봐봐요. 이 안에서 서비스 면적은 사는 거 아니죠? 전용 면적하고 고면적 사는 건데 여러분 밑에다가 뭐 하고 왔지? 주차하고 왔어. 그럼 주차장도 우리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그 경로당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래서 얘는 공용 면적이긴 한데 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할 때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용 면적은 맞는데 주차장하고 얘네들은 기타 공용 면적이라 한다. 그럼 면적이라는 말을 썼어. 그럼 이제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냐 이런 말을 쓸 건데 1년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봐.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짜리다라고 해놓고 이 아파트가 25평이거든요. 잘 봐요. 전용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잖아. 60제곱미터. 50이나 59나 60이나 뭐 왼쪽 방댕이나 왼쪽 궁뎅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 몇 평이에요? 아까 제가 이거 지우 곱하기 몇? 18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 18평이라는 뜻이고 보통 공유 면적이 6평에서 8평 나와요. 작은 아파트니까 6평 나온다 했을 때 6평은 무슨 면적? 공유 면적. 18평이 뭐야? 전용 면적. 두 개 더하면 뭐야? 분양 면적. 그럼 몇 평이에요? 24평. 아파트 25평, 24평짜리가 저거 말하는 거야. 이게 공유 면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가거나 하면 모델하우스 가면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짜리예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평단위 쓰면 안 되니까 5구제곱미터라고 하는 건데 평수로 따지면 전용 면적 18평에 공용 면적 6평 정도 되니까 대략 24에서 25평. 최근에는 30평보다 24평이 더 잘 팔리죠. 옛날엔 4인 가구가 기준이었으면 지금은 3인이나 2인 가구다 보니까 방이 3개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평이 3.3058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이게 18평이잖아. 근데 지금 18평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면적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더해서 분양 면적인 걸 모른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거 일반인들이고 나중에 가면 헷갈려가지고 잘 봐요. 전용 면적이란 게 있고 공용 면적이 있어. 그 두 개를 더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분양 면적. 다른 말로 건설회사는 공급 면적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전용 면적이 110제곱미터고 공용 면적이 20제곱미터면 더하면 얼마죠? 이거 10제곱미터라고 할까? 100제곱미터로 하자. 130. 130제곱미터야. 근데 이게 분양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평이란 말을 많이 써왔잖아. 36평짜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봐요. 전용 면적이라는 게 아까 1제곱미터가 몇 평? 0.3025평이고 1평이 뭐야? 3.3058.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1평을 3.3058이니까 이거를 곱하기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걸 공식을 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써먹을 일 없으니까 무조건 제곱미터가 보이면 몇을 곱하면 돼. 0.3025를 곱하면 되는데 이 025가 너무 귀찮으니까 빼냈죠. 곱하기 몇 하면 돼? 0.3. 그것도 귀찮으니까 소점을 잠시 뒤로 미루고 곱하기 3 하시고 나온 값에서 소점 앞으로 당기면 돼요. 이거야. 볼게요. 자, 1제곱미터가 아까 0.3025평이에요. 그럼 85제곱미터에다가 0.3025 곱하면 우리가 85제곱미터를 25.7평이라고 하고 60제곱미터를 18.2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를 곱하려니까 지금 일단 좀 짜증나니까 얘 아까 생략하랬죠. 그리고 소점을 살짝 뒤로 빼야죠. 뒤로 빼. 그러면 잘 봐. 3, 5, 15, 1 올라갔어. 3, 8에 24, 25죠. 25잖아. 그럼 소점 여기서 앞으로 당겨야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2 정도 하면 거의 맞아요. 그럼 25점 뭐야? 7평. 25.7평. 곱하기 몇 해? 3. 3영은 0, 36, 18. 그래서 소점 앞으로 당긴댔죠. 플러스 2 하랬지. 그럼 18.2평. 18.2평. 오케이. 이때쯤 되면 와가 나와야 되는데. 자, 다시. 150제곱미터다. 그러면 곱하기 몇 하라고요? 3영은 0, 3, 5, 15, 3일은 3. 150제곱미터 150.2평인 거야. 15.2평인 거야. 3, 5, 15, 3일은 3. 45평. 45.2평. 됐어요?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330제곱미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330하고 660제곱미터하고 1500제곱미터하고 85제곱미터하고 60제곱미터. 이 숫자가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예요. 보자마자 몇 평인다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아까 1제곱미터가 몇 평? 0.3025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1평이 3.3058이잖아. 3.3058.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몇 평이죠? 곱하기 100. 100평. 그럼 곱하기 100 하면 뒷절을 가니까 몇이야? 330. 이게 100평 말하는 거야. 330이 100평인 거야. 그래서 교재 보면 옛날에 다 100평이었던 단어가 제곱미터로 환산하니까 다 330 써 있는 거예요, 교재에. 그럼 330의 2배는? 그래서 200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세대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라 하면 200평 이하로 지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150제곱미터 하면 1500 그러면 450평. 그리고 85제곱미터가 아까 몇 평? 25.7평.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살고 있던 집 평수가 85제곱미터래요. 그래서 85제곱미터를 국민주택으로 해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라니까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가 된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야. 그래서 85제곱미터가 방 3개 나오고 거실 하나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인데 요 85제곱미터가 몇 평이라고? 25평. 60제곱미터가 18평.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와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0.30이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곱하기 몇 하는 거야? 3인데 이거 뒷자리 버리고 그냥 곱하기 3 하자 그러는 거야. 38에 24, 36, 18. 근데 여기 5제곱미터랑 여기랑은 다르죠. 5제곱미터면은 얘가 몇이야? 1.2평이야. 그러면 24에다가 1.2평 더하면 대략 25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다 곱해야 25.7평이고 이거 곱해야 28.2평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소수점을 잠시 뭘로? 뒤로 미루는 거야. 그럼 얘를 뒤로 잠깐 미루고 몇을 곱한다? 3. 그럼 이걸 3 곱하고 난 다음에 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온 값에다가 소점을 다시 앞으로 당기고 뒤에 플러스 2 하면 돼. 다시 해볼게요. 85인데 곱하기 몇 한다고? 35, 15, 38에 24, 25인데 소점을 앞으로 한 칸 당겨야죠. 플러스 2 하라고. 그럼 25점 몇? 그래서 25.7평 된 거야. 그러면 60제곱미터다 그러면 곱하기 몇 하라고요? 30은 0, 36, 18. 18점 몇 평? 2평.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3만 해도 돼요.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하려는 건 계산기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더 쉬운 거는 그냥 제곱미터 앞에 있는 끝자리수 잘라 버리고 곱하기 3 하자 해서 자 이거 봐요. 122제곱미터죠. 버리고 그냥 곱하기 몇만 해? 36평. 어렵다. 326, 313, 3, 36평. 뒤에. 이거 어떻게, 뭐 지워? 1 지우고 곱하기. 39, 27, 313, 3, 57평이네. 됐죠? 2700이면 곱하기 지우고 곱하기 3 하면 되지. 30, 37에 21, 326, 710평. 810평. 됐고. 178일 때는 그냥 곱하기 할 때 이게 이 소점 뒤에가 여기가 5 이상이면 1을 올리고 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18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돼. 38에 24, 3일은 3, 54평. 54평.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아까 집을 들어올 때 계단복도 따라서 쭉 들어왔어. 문 열었죠. 이러 들어와서 여기 문 연 거야. 문 열고 이제 들어와서 여기 나만 쓰는 공간 있죠? 나만 쓰는 공간은 아까 무슨 면적? 이게 전용 면적인 거야. 근데 내가 계단복도 따라왔죠? 엘리베이터 타고 온 거 뭐야? 계단복도 따라 쓴 거 뭐야? 전용 면적. 아파트 1베이, 2베이, 3베이, 3베이죠? 이거 아까 먼 코니라고 그랬죠? 발코니는 몇 미터까지 공짜? 그게 서비스 면적이야. 근데 내가 안에서 쓰는 면적 총 다 해서 쓰는 거죠. 이거는 내부 면적이라고도 해요. 내부 면적은 얘도 확장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노란 색깔이 전용 면적, 초록 색깔이 무슨 면적? 공유 면적.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분양 면적. 그래서 전용 면적하고 공유 면적을 더했을 때 뭐? 분양 면적. 다른 말로 공유 면적. 근데 저 밑에 주차장, 경로당, 뭐 관리실 있죠. 걔네들은 기타 뭐예요? 공유 면적. 그럼 잘 들어야 돼. 제가 분양 면적은 30평인데 계약서 쓸 때 40으로 계약하거든요.
이 기타 공유 면적까지 더하면 계약 면적인 거야. 그러니까 30평짜리 분양받았는데 계약 썼을 때 37로 돼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저 30평 분양받았는데 37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기타 공유 면적이 있는 거야. 보통 여기 지하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면적, 관리실, 경로당, 부대 복리설, 이거 기타 공유 면적인데,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 이걸로 보자. 여기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내가 만약에 전용 면적으로 문 열고 들어와서 나 혼자 쓰는 공간 있죠. 이거 무슨 면적? 전용 면적. 발코니 면적은 무슨 면적이고? 서비스 면적이고. 내가 계단 복도 타고 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문 열었을 때 여기까지 온 면적을 공유 면적. 근데 여기에는 엘리베이터하고 그 계단 복도밖에 없잖아. 그거 말고 주차장, 관리실, 그 경로당은 뭐야? 기타 공유 면적. 걔까지 더하니까 무슨 면적이 되는 거야? 계약 면적. 그러니까 32평형 내가 분양 받았어도 계약 면적은 40평 막 이래요. 됐죠 이제? 얘 뭔 베이예요? 하나, 둘, 셋, 포베이. 이거 막으면 이렇게 막으면 포베이 되는 거야. 예, 이렇게. 근데 잘 봐. 욕실이 몇 개지 지금? 하나, 두 개. 이쪽이 안방인가 보죠, 그죠? 이쪽이 안방이고 여기가 그 주방으로 쓰는 데인가 봐. 저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59 뭐라고 돼 있어? 제곱미터 A 타입이라고 돼 있죠. 이거 무슨 면적일 것 같아? 이게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인데 공연 면적이 20제곱미터면은 얘 몇 평이죠? 20에다가 곱하기 3이 6, 6평이잖아. 6평. 얘는 6, 3, 18 더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24평형. 24평형이죠. 79제곱미터 80이잖아. 38에 24평. 분양 면적, 공급 면적이 24평형이라고. 대화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대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워볼까? 확대가 안 되지? 됐어. 이제 잘 봐봐.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써 있죠. 이게 전용 면적이야. 그러니까 5구 타입 이러면 전용 면적 5구라고 표현된 거니까 전용 면적이 60이니까 63. 18평이 전용 면적이잖아요. 그리고 공연 면적이 20제곱미터면은 2, 3은 6평. 그러면 여기 몇 평이고 18에다가 6 더하면 24평형이 우리 분양 면적이잖아. 분양 면적을 다른 말로 공유 면적. 79면은 거의 80이죠. 그럼 80이면은 38에 24평이 분양 면적. 기타 공유 면적이 1.4잖아. 주차장이 71제곱미터래. 더하면 몇이야? 거의 70으로만 해도 얘가 몇이야? 37에 21평이잖아. 그러면 계약 면적은 훨씬 더 큰 거지. 이해됐어요? 응. 그럼 이제 여기 써 있는 말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할 때, 야, 전용률은 몇 프로야?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전체 면적 중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면적,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그걸 뭐라고 그래? 전용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전용률이 보통 80% 정도 나와. 75에서 85니까 중간으로 따지면 80%야.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면 전용 면적이 몇 프로가 나와야 돼? 30에 80%. 24평. 전용률이 80% 나오니까. 한 번만 따라하세요. 아파트 80%. 아파트 전용률 몇 프로? 80%. 그러면 50평짜리 아파트면 전용 면적. 40평이 전용 면적, 공유 면적 10평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아파트는 전용 면적에다가 공유 면적을 더한 거를 분양 면적이라 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공유 면적. 그럼 얘가 오피스텔은 다른 게 오피스텔은 용도가 뭐예요? OFFICE 오피스 업무 시설이에요.
업무 시설이니까 업무하다가 잠깐 자라고 테일 붙인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욕조가 있으면 안 되지. 예. 거주가 돼버리잖아.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45에서 50 나와. 그래서 얘가 아파트 몇 프로? 85. 여러분, 오피스텔. 빨리 봐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몇 프로? 50%. 전용률이 50%고 80%예요. 그거만 알아도 돼. 그럼 오피스텔이 비싸냐 아파트가 비싸냐 어느 게 비싼 거야? 당연히 아파트가 비싸야지. 오피스텔이 비싸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 싸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못 하는 거지. 예. 봐요. 얘는 공동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법을 적용 안 받아.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지네가 분양 면적을 따로 정해요. 거기다 뭘 넣어놨냐면 요걸 넣어놨어요. 이 자식들이. 분양하는 면적에 전용 면적에다가 공유 면적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뭐가 하나 추가됐네. 그러면 분양 면적이 커지겠네. 그러면 전체 분양 면적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겠네. 50%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30평하고 아파트 30평을 사시면 가격이 같으면 안 되는 거지. 아파트가 훨씬 비싸야지. 평수로 따지면 봐봐요. 예. 분양 면적 30평이다. 그러면 아파트 몇 프로? 80%. 38에 24평이 전용 면적이 나오고 공유 면적 6면적 나오겠죠. 6평. 그래서 얘가 30평이 되는 거야. 그럼 얘 30평이잖아요. 얘 30평이면 오피스텔. 오피스텔 몇 프로? 53, 15. 얘 15평인 거야. 그럼 얘가 6평이다. 그럼 얘가 몇 평 나오는 거야? 9평 정도 나오겠죠. 그럼 이제 잘 들어야 돼. 여기 분양 면적 30평, 분양 면적 30평이잖아요. 그럼 얘는 평당 가격이 얘가 1,000만 원이면 얘가 1,000만 원보다 싸야지. 싸야죠. 왜 전용 면적이 떨어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24평에 9평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평당 분양가가 2,000만 원인 지역이래. 그럼 2, 9, 18, 1억 8천이죠. 그럼 얘가 3억이면 얘가 4억 8천이어야지 정상인 거야. 근데 얘가 3억이고 4억 8천이면 잘 들어야 돼요. 자, 오피스텔 30평짜리가 3억이랍니다. 이거랑 아파트 30평짜리 4억 8천입니다. 어느 게 싸 보여요? 오피스텔 싸 보이죠. 같은 30평인데. 그 신혼부부도 다 여기 들어가요. 신혼부부 둘이 살 거니까 30평이면 30평 크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중개사무소 와요. 왜 이렇게 좁냐고 막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죄송해요 그래야 돼요. 싸게 샀잖아 이래야 돼. 싸게 샀잖아. 3억 주고 싸게 사는데 뭐 말이 맞냐? 전용률이 떨어지는 걸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5억인데 오피스텔은 3억인 게 정상인 거야. 근데 오피스텔이 막 3억이 아니라 뭐 고급형 오피스텔이래. 막 그렇게 가지고 막 4억이 분양하잖아요. 들어가서 다 후회하는 거야. 너무 좁아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치 상승률도 어디가 더 높아요? 얘 3년 지났다. 뭐 4년 지났다. 얘 한 6억 돼 있어. 얘 그대로 3억이에요. 얘 수익형 부동산이잖아. 얘는 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재테크 할 때 더 좋은 거야? 그래 다 아파트 공화국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 주택 분양에 관한 법을 안 받아서 뭐를 집어넣었다. 주차장을 넣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전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분양 면적의 몇 프로? 50%. 그러니까 15평밖에 안 나와. 그래서 가격이 싼 거다. 그러니까 평당 얘가 600이면 평당 얘가 850이다. 그럼 당연히 얘가 비싼 게 맞는 거예요. 얘 왜 이렇게 싸요라고 하면 안 돼. 얘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파트 면적 구분할 때 이게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공짜로 주는 거 아까 이거 발코니 뭐라 했죠? 서비스 면적 몇 미터까지? 그렇죠? 내가 들어와서 혼자 쓰는 공간을 뭐라고? 전용 면적. 계단복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거 공유 면적. 두 가지를 더해서 공유 면적. 우리는 뭐라 불러요? 분양 면적. 저 밑에 계단, 저 밑에 경로당, 관리사무소 걔네들은 뭐예요? 요거까지 얘랑 더하면 계약 면적이라고 한다고. 이제 분양 사무실에 나오는 용지 보고 계약 면적이 뭐다, 분양 면적이 뭐다 보면 이해돼야 될 거 아니야. 아주머니가 갖고 와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 제가 까락을 겨우 넘어서 겨우 해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 최소한 알아야지. 그래서 결론은 전용률만 하나 기억하면 돼. 분양 면적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그래서 아파트는 몇 프로? 80. 오피스텔 50%. 그 정도는 아셔야 돼. 얘가 75에서 85도니까 80이고 오피스텔은 몇 프로? 50%. 이제 대화가 좀 되기 시작하겠다. 자, 봐요. 얘가 아파트 30평형을 보고 나왔어. 그리고 얘는 오피스텔이거든요. 딱 오피스텔 같이 생겼죠. 이거 보고 30평 딱 보고 나왔어. 와, 어디가 더 크다? 아파트가 더 크다죠. 왜? 전용률이 몇 프로? 아파트니까 뭐야? 80%. 얘 아파트는 80%잖아.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얘는 몇 평을 보고 나온 거냐면 38에 24평을 보고 나온 거예요, 내가. 얘는 몇 평을 보고 나온 거야? 9평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좁지. 그러니까 가격이 얘가 더 싸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대신에 주택수에 포함 안 되잖아요. 주거용은 포함합니다. 주택수에 포함하잖아, 주거용은. 공법에서는 주택이 아닐지언정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세금을 때릴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얘네가 하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하향되니까 뭐가 나온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이 튀어나온 거야. 오피스텔이 가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튀어나오고 뭐 생숙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다 별로 의미 없으니까 다시 오피스텔 돌아온 거고. 이제 요 PY의 뜻이 뭐냐? 평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2평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을 쓰면 안 되니까 PY로 하는 거야. 그럼 52평형 분양이니까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더한 거죠. 전용 면적이 얼마네? 150이면 몇 평이지? 35, 15, 3일은 3, 45평 써있네. 네. 써있죠? 공용 면적이 23이면 7평이죠. 그럼 요 두 가지 더하면 얼마야? 52. 얘가 분양 면적이죠. 분양 면적. 예. PY라고 써 있는 건 평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공급 면적이 다른 말로 뭐예요? 분양 면적. 분양 면적은 52평형이고 기타 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주차장 포함하면 계약할 때는 내가 분양받은 건 52평형이지만 계약서에는 69평으로 써 있다고. 됐죠 이제? 예. 그럼 이제 요거 하나 해보자. 전용 84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실무 나가면. 전용 84 그러면 전용 면적 84인데 공급 면적 같은 경우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공용 면적 얼마를 더했더니 공급 면적이 얼마래? 112. 그럼 여기 곱하기 3 하면 되죠. 이거 없애고 곱하기 3. 33평. 더하면 34평 정도 되겠네. 됐고. 전용 5구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전용 5구 타입 그러면은 공급 면적은 84형이거든요. 그럼 84형이니까 이거 지우 곱하기 38에 24평, 25평 정도 되는 거야. 이제 요거 됐잖아. 나중에 전용 84 그러니까 또 이게 84니까 24평형 분양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공용 면적이 안 들어가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저랑 대화 되는 거지. 몇 명이 전용 84형 그러고 왜 85보다 작냐면 우리나라는 국민주택 규모를 85 이하로 맞춰야 돼요. 전용 면적을. 그리고 60제곱미터 맞춰버리면 안 되는 게 60제곱미터를 넘으면 주차가 대당한대요. 근데 60 이하면 0.8대야. 한 가구당.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전부 다 59, 58로 하는 거예요. 60을 넘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여기 60제곱미터를 딱 맞추려고 한 거예요. 전용 면적 몇 평? 18평. 여기다 6평 더하면 얼마? 24평. 그래서 25평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예를 들어볼까? 이거부터 하고 갈게요. 예. 누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김포시에서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그랬대요. 어느 지역 개발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쪽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올 거니까 여기 주변에 땅 사놓으면 땅값 오를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그럼 이 김포시에서 이 개발이 여기 된다라는 건 누가 알려줬을 것 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이거야. 지금 여기 김포시에서 여기 지역을 신도시 개발한다는 얘기는 김포시에서 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포시가 도시잖아요. 그럼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아까 뭐라 불렀지? 도시계획. 그럼 도시계획에서 김포시 인구가 현재 얼마인데
인구를 50만으로 넣어서 대도시가 되기 위해서 인구 유입이 좀 필요하다. 3만 명 정도를 집어넣으려면 여기 1만 세대 정도 넣어야 가구당 뭐 한 명만 놔도 3만 명 정도는 전입이 될 거 아니에요? 김포시로 전입이 돼야 인구 50만을 넘어서 대도시가 되면 권한이 생겨요. 도시군 관리에게 결정 권한이 생겨. 대도시장이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계획을 짜는 거야. 그럼 누가 짜는 거야? 여기 지역은? 김포시장이 짜야죠. 지방선거에서 뽑은 그 사람이 이제 해당 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을 짜는 사람인 거야. 그럼 관할하는 사람이 짜는 거죠. 관할하는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행정에 있는 장, 행정기관장, 행장이란 말 써요. 뭔 장? 행장. 이 사람들을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초보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행정청. 이거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안 와.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다음 주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약속부터 하고 가자. 다음 주에 올 거죠. 안 오면 나 안 할 거야. 씨. 봐봐요. 이게 행정 조직 딱 보고 나면 분명히 사회 시간에 배웠는 건데 이상하게 이게 내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왜? 지도를 안 봐서 그래. 대한민국 지도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이해 되게 빠르거든요. 일단 행정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행정 조직도거든요. 제일 높으신 분 누구죠? 이재명 뭐라고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행정 조직을 개편합니다. 내 밑에 모든 국가사무 총괄하는 따까리 있죠. 총괄하는 따까리니까 총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총리. 그 국무총리가 있어요. 여기 밑에. 국무총리 있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사무 관리하는 장관 뽑아놔야 돼. 그래서 국가사무 장관들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장관들 뽑아놓은 거야. 그래서 아까 부동산 관련된 부서가 뭐였죠? 국토교통부. 교육 관련된 거는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부, 과학기술, 보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많이 들어봤잖아. 그럼 이건 각 부 장관들이잖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대통령 되자마자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 사람으로 해라고 이 사람 찍죠. 우리가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찍어요. 찍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들이 앞에서 저 사람을 발가벗겨 놔야지. 그럼 우리 뭐 한다고 그러죠? 청문회. 청문회 했는데 아들이 군대를 안 갔고 아들이 군대를 안 갔어. 이유가 뭐야 했더니 이유도 없어. 안 간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장관 못 하죠. 인천의 땅을 옛날에 샀대. 근데 아직까지 땅을 갖고 있는데 땅값이 엄청 올랐대. 뭔가 있는 거죠. 땅을 사는데 그 당시 토지가 허가구역인데 어떻게 땅을 샀냐 뭐 그랬더니 그 당시 뭐 관행이 있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발가벗겨지잖아요. 제가 왜 국토부 장관을 그만뒀냐면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청문회에서 다 끝나죠. 다운 계약서를 좀 썼거든요. 이렇게 뭐 어차피 그때 관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관행이었던 거지만 내가 이 장관이 되려면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깨끗해야 돼. 그런 걸 하면서 청문회 한대. 그래서 각부 장관들을 이 사람이 임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임명했어요. 지방에서 자치정부로 뽑은 거야. 중앙에서 뽑았으니까 이 사람은 중앙에서 뽑은 장이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앞으로 제가 중앙행정기관 장 그러면은 부장관들 얘기하는 장관. 근데 우리 부동산은 어느 부서가 제일 핵심입니까? 우리 국토교통부가 핵심이야. 그래서 제가 노란 색깔 해놓은 거예요. 설마 국방부는 아니겠죠? 근데 여기 농림부도 있어요. 농지 관련돼서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해서 여기 하나 있죠. 이번 어쩌다 한번 나오고요. 돈 관련된 거 나오면 기획재정부 있죠. 그리고 행정안전부라고 있어. 요거 공법의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 때 이 네 분 제외하고는 안 나오고요. 이분이 그렇게 많이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장이라고 돼 있어요. 하도 길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국장. 뭐 PD국장 이런 거 아니고 국토부 장관을 줄여서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자 정리만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 1월 달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 있을 거야. 그분들 한숨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야. 지금 해놓잖아요. 뭐 국정 어쩌고 하면 저쪽에서 막 이 소리 들려요. 그걸 들으면서 막 짜릿해야 돼. 나는 안 돼, 쟤 모른다, 막 이렇게 기분 안 좋아요? 네. 자기가 그럴까봐 빠지지 말라는 거야. 네.
대통령 밑에 누구 있었지? 총리. 들은 건 있어. 국무총리야. 국무총리 밑에 각부 장관들 있었죠. 그중에 장관들 되게 많았어. 16부처인가 그럴 거야. 그러면 그중에 우리랑 관련된 부서는 어디에?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 얘만 아셔도 돼. 그리고 앞으로 이분은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셔. 왜? 법에서 대통령이 정한다 뭐 이런 거는 뭐 기준 뭐 이런 거 빼고는 없고 보고만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예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을 다 관리하는데 여기 이렇게 전국 관리하는 거죠. 그 중에서 서울 뭐라고 하죠? 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 두 개가 없었어 옛날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었는데 옛날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됐고 특별자치시라고 세종시가 하나 생겼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그러잖아요. 원래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충청남도 연기군에 있었어요. 충청남도 연기군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정부 종합청사를 일로 갖다 놓는데 그럼 정부가 직할로 관리해야 되잖아. 너 여기 있지 마라 해서 특별히 올리겠다 해서 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킨 거야.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기가 애매하니까 얘는 국토부 장관 직할로 간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 지금 현재는 세종시밖에 없어요. 특별자치도가 옛날에는 하나였어. 제주도만 하나 있었는데 강원도랑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은 됐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제주도만 아셔도 돼. 제주도라고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그래? 나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다 이러면 안 돼. 못 배운 사람이야. 나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갔다 왔다 이렇게. 저 새끼 뭐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이 느껴지냐. 이럴 거야 느낌이.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키면서 옛날에 제주도가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 막 이렇게 4개로 나눠졌는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제주시, 그냥 서귀포시 2개로 딱 나눠졌어. 행정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제주도의사가 그냥 묶어버린 거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지? 특별시죠. 그래서 특별시는 25개의 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요거 초록 색깔 보이세요? 여기 뭐야? 서울 이게 서울시야. 노란 색깔 보이죠? 우리나라 광역시가 6개야. 6개. 아까 인천 뭐죠? 광역시. 여기 대전 광역시, 광주 광역시. 여기가 뭐야? 경상북도 밑에 대구광역시, 이게 울산광역시, 이게 부산광역시예요. 근데 광역시가 6개야. 그리고 서울이 커요? 경기도가 커요? 경기도가 28배 커요, 땅이. 그러면 서울은 경기도의 조그만 부분인데 인구 여기가 900만, 1000만이 살고요. 경기도에 1500만 명이 살아요. 거의 1300만 명. 그래서 여기 인천까지 합하면 1500이잖아. 그래서 2500만 명이 살아.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그래서 5천만 명 중에 절반이 여기 모여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00만 정도 살고 100만. 여기 경상남도 있죠. 여기에 지금 한 400만 정도 살고 이게 다 사람들 안 살아. 여기 전라도가 땅값이 올라가게 생겼냐고. 전라도에 뭐 땅 투자한다 이런 말을 하면 인생 끝나는 거야. 땅은 어디서 해야 돼? 서울, 인천, 경기에서 해야지. 왜?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자가 많아 땅값이 올라가지. 전라도에서 땅 사가지고 내가 싸게 샀어. 경매 낙찰 받았어. 계속 갖고 있을걸? 이거 누가 살 거냐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요 상태로 우리나라는 돼 있고 제주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자치도 이게 승격이 된 거고 여기 8번이 뭘까? 8번? 3번이 아까 대전이었잖아요. 대전하고 저기 충청도 그 사이 여기가 8번이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예, 세종시야. 이제 지도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예. 그러면 자 봐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내가 해볼게요. 자 여기 서울 빼고 인천 빼고 훨씬 크죠. 그럼 경기도는 다 뭘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경기도는 연천 뭐죠?
연천군 포천 시, 양주 시, 의정부 시, 남양주 시, 양평 응? 군, 여주. 시하고 군이 뭐가 달라요? 인구 5만 이상이면 시야. 그러니까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시켜요.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럼 시하고 뭐로 돼 있네 다? 그럼 도는 뭐하고 뭐로? 시하고 군으로. 특별시는 25개의 구로. 예, 아까 인천은요. 무슨 군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강화군하고 옹진군을 먹었어요. 그래서 얘는 구하고 군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서구, 남구,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어요? 군. 그러니까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돼 있고, 특별시는 25개 구로 돼 있고, 도는 시하고 뭐로 돼 있어요? 군. 그게 있어야 이제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사 자꾸 얘기할 건데, 앞에 시가 2개가 있으니까 이 시가 무슨 시냐고 자꾸 물어봐. 8월달 가서 물어봐요. 8월달 시험 내일 모레 했는데 이 시가 무슨 시냐? 님은 같습니다. 그 시야? 이 시는 그 시가 아니잖아요. 무슨 시인지도 모르고 시 하면 안 되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까? 이 선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렇게. 이걸 관할이라고 그래요. 관할. 관할 지역. 밀양 뭐야? 시. 창녕. 군. 여기 또 뭐 있어? 의령. 시. 창원. 시.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 잘 봐. 밀양하고 울산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울산은 100만이고 밀양은 30만인가? 뭐 그래. 그럼 당연히 어디 땅값이 비싸야 돼? 울산이지, 당연히지. 근데 밀양에서 땅 투자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밀양에 여기 무슨 군청 들어간대. 그럼 그런 땅은 사도 되지. 그죠? 근데 산을 근데 땅이 너무 싸게 나온 거야. 평당 10,000원에 나왔어. 그래서 100평을 100만 원에 샀어. 자기 땅 찾아가는데 생명보험 들고 가야 돼요. 자기 땅도 못 찾아 그러네. 그런 산 쪽이 어느 구석탱이 땅이니까 그런 거잖아. 여기 서울에 강남은 땅값 한 평에 4억인데 한 평에 4억인데 여기는 평당 100만 원, 100만 원, 2만 원이야. 왜? 인구가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을 관할하는 거는 중앙이니까 우리가 국가를 중앙정부라고 하면 여기 지역 같은 경우 하나하나를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뽑은 거니까 지방에서 뽑았어? 중앙에서 뽑았어요?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뽑았죠.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뽑은 단체의 장이잖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방선거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고 중앙에 있는 분은 대통령 임명한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2개로 구성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는 또 2개로 나눠져.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거스리면 뭐라고 그래? 광역자치단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라 해서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가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얘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볼까? 자, 이게 서울이거든요. 서울시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강아지 2마리가 짐 싣고 있어요. 강아지, 오른쪽 강아지 있죠? 강아지. 왼쪽에 강아지. 짐 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강아지랑 왼쪽 강아지 중에 누가 힘이 센 놈이에요? 얘가 힘들지. 송파, 강남, 서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짐이 많아. 이렇게.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는 저렇게 생겼구나. 감 잡으시되 그중에 제일 땅값이 비싼 데가 여기 강남, 서초, 송파에서 강남 3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 버금가는 중앙에 있는 구가 무슨 구야? 용산구. 그래서 현재 강남 3구하고 용산구까지가 토지거래 투기과열지구였다가 이번에 10월 15일 날 대책 나오면서 이 구 전체를 다 허가구역에다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린 거예요. 얘는 이미 묶여 있었던 애들이고. 그래서 끝날 때 뭐로 끝나죠? 다? 구. 우리가 뽑은 구청장이죠. 강남 송파구청장 제가 뽑았거든요. 딱 송파구 시민이었을 때, 구민이었을 때. 내가 뽑았잖아. 그럼 자치구청장이죠. 근데 여기 성남에 가면 분당구라고 있어요. 이것도 구네? 강남구네? 그럼 강남구청장하고 분당구청장이 만나면 누가 충성 이렇게 하지? 분당구청장이 충성해야지. 같은 구인데 같은 구가 아니에요. 얘는 내가 뽑았죠. 내가 자치적으로 선거에서 뽑은 구청장에서 자치구청장이라고 하는데
성남시가 인구가 얼마가 넘어갔어요? 100만 넘었죠. 50만을 넘을 때 대도시라고 해요. 대도시에서는 구청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임명을 한 거야. 우리가 뽑은 거예요? 시장이 임명한 거예요? 시장 임명한 거니까 얘는 비자치구청장이야.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니야. 비자치구야. 그러니까 얘는 매가리가 없어요. 월급이 달라. 얘가 478만 원인데 얘는 375만 원인가? 연봉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구청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구청장은 특별시의 구하고 광역시의 구청장만을 말하는 거고, 일반 시에 있는 구청장은 공법에서 안 나와요. 공시법 시간에 구청 나오잖아. 그 구청은 소관청일 때만 나오는 거고, 공법에서는 이분 안 나와. 여기 고양시 가면 고양시는 무슨 구 있죠? 일산구, 동구, 서구 있죠. 덕양구도 있잖아. 덕양구. 이 구청장은 무슨 구청장이에요? 시장이 임명한 뭐야? 비자치구청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나온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서울만 기억하시면 돼. 서울은 어떻게 돼 있어요? 25개 구로 돼 있어.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감은 잡아야 아 저거 구청장 얘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알아야 책이 읽힐 거 아니야. 그리고 인천은 아까 옹진군하고 무슨 군 먹었죠? 이게 원래 인천이 직할시 이거였었어. 그래서 구로 돼 있었는데 구를 먹으면서 광역시는 구하고 뭐가 된 거야? 군. 보세요. 대구는 뭘 먹었다고 그랬죠 아까? 다수성군. 대구. 자, 울산은 뭘 먹었어요? 울주군이 훨씬 더 큰데 걔를 먹었어요. 이 울산 요만했단 말이야. 얘를 먹으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부산보다 더 커 땅이. 그래서 울주군 먹었고, 근데 광주는 군이 없고요. 대전도 군이 없고 구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나 군으로 돼 있는 게 광역시다. 그리고 여기 기장 먹었죠 부산은. 그래서 해운대구 옆에 이렇게 기장군 먹으면서 부산 직할시가 아니라 부산 광역시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잖아 지금. 갑자기 저 새끼 아까 행정객 뭐 얘기하더니 갑자기 왜 저거 하고 있냐 보세요. 시도지사라고 했어. 이 시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 님은 갚습니다. 그 시야? 이 시가 뭐야?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를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하면 이거 가지고 질문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도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랑 세종특별자치시 생겼댔잖아요. 그래서 특별시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구. 광역시는 구하고 군. 그래서 구청장 군수야. 근데 도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하고 군으로 돼 있어. 시군. 근데 특별자치시를 보시면 세종시는요. 시군구가 없어요. 봐봐. 이게 세종시거든요. 그러니까 동하고 면만 있어. 그러니까 시군구가 없잖아. 그리고 제주도 이제 옛날에 뭐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거 뭐 없애버리고 그냥 위를 뭐 제주시, 밑에를 서귀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 구라 얘는 행정시 우리가 뽑은 시장이 아니야.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야. 그러면 이제 특별자치시는 밑에 시군구가 있어 없어요? 없어. 특별자치도도 없어. 얘는 뭐로? 시하고 군. 근데 여기서 도 같은 경우 워낙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도야 전부 다 시군으로 돼 있죠.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평택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수원의 크기가 요만한데 용인이 훨씬 더 크거든요. 훨씬 크잖아. 근데 얘가 인구 120만, 얘가 인구 107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땅값이 비싸겠어요? 굳이 수원시 아파트가 비싸고 땅값이 비싼 거는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가 SK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인구 늘어나겠죠. 그럼 이런 데는 땅값이 올라가겠지. 근데 이거 아닌 지역은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강원도도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은 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강원도로만 보시면 돼. 여기 강원도는 춘천시, 홍천군, 속초시, 고성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북한이죠. 어떻게 단어가 되게 무섭다. 북한. 그리고 여기 전라북도도 시군으로 돼 있고
얘 마찬가지예요. 충청남도도 시군돼 있고 다 시군돼 있잖아. 결론은 뭐냐면 도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군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수원시는 인구가 많죠. 50만 이상이면은 대도시라고 그래.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하고 대도시. 의정부시는 김포시는 50만이 안 되기 전까지는 뭐야? 일반시야. 근데 둘 중에 어디가 힘들어서? 대도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밑에다가 뭐 둘 수 있다고요? 구. 그래서 영통구, 분당구, 일산구, 수정구 두는데 이건 이 사람이 임명한 거니까 우리가 뽑은 거가 아니잖아. 그래서 비자치구라고 한다고. 이분은 무슨 구청장이고? 자치구청장. 이분들은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자치구청장 힘이 세겠지. 이건 이제부터 이거를 줄여서 이 5명 줄여가지고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줄여서 부르고 싶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는 이렇게 하면은 돌아버려요. 그러면 끝날 때 뭐로 끝났어? 시, 도. 그럼 줄여서 뭐라고 하면 되겠네? 저들을 시도지사라고 그래요. 제가 시도지사 할 때 시는 얘가 아닌 거야. 저 세 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시군 구청장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죠. 이거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하면 대통령 밑에 총리 있고 밑에 우리 이분 신경 쓰지 마시고 국장 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입됐죠. 여기서 땅이 제일 큰 애가 누구야? 도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도시라고 하기는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시하고 군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얘는 얘는 구하고 군, 얘는 없죠? 얘는 시하고 뭐야? 군. 그럼 여기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애 있죠? 파란 색깔로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있잖아. 얘 땅이 너무 크잖아. 그럼 얘는 도시라고 하지 말고 얘네들을 도시라고 하자.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도시라고 합니다. 보라 색깔로 묶인 거 있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광, 시, 군. 특광, 시, 군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른대? 도시, 관할지역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도시계획 짜는 단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시죠? 경기도 김포시잖아. 김포시는 김포시 뭐가 있겠네? 도시계획. 김포시는 도시계획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야 되는데. 경기도는 도시계획이라 안 하고 도종합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종합계획이라고 하지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도시라고 하면 특광, 시군을 말하는데 맨날 특광, 시군이라는 단어 수천 번 할 건데도 특광할 때 특이 뭐니, 광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진짜 눈을 확 연습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국장 밑에 있어. 여기 밑에 무슨 시 있었죠?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도. 특별시는 뭘로? 구.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얘네들은 없댔죠. 도는 뭐하고? 시하고 군. 시는 50만 이상이면 뭐라 부른다? 대도시 아니면 일반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땅덩이가 너무 커서 얘 누구는 도시로 안 봐요. 누구는 도시로 안 봐? 도. 그럼 어디까지를 도시로 보냐면 특광, 시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대? 그럼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 도시계획. 도시계획을 짜는 지역인데 여기서 제일 도시스럽지 못해 보이는 데가 어딜까?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중에서 좀 시골 같은데 군이 시골 같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군은 도시계획을 안 짜는 줄 알아 자꾸. 그래서 옛날에 도시계획을 짰는데 양평군 사니까 양평군은 도시계획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도 도시야 라고 했더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군자 넣자 해서 현재는 도시군계획 이렇게 합니다. 도시군계획, 군도 짠다고. 그래서 군은 군계획, 나머지는 도시계획. 한꺼번에 통칭할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이게 우리 시험에서 저 도시군계획이 8문제 나와요. 그 8문제 나오는 저 파트를 저기도 안 하고 그냥 도시군계획 외우고 있으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됐던 거야. 그러면 봐요.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고?
국가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요 특광, 특특, 시군마다 짜는 계획은 뭐야? 도시군 계획, 도시계획이야. 그럼 여기서 어느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냐?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나와야 돼요? 국가계획이 먼저 나오고 국가계획이 잡힌 상태에서 이거에 맞춰서 도시군 계획이 짜줘야 되죠. 그러면 누가 기준을 줘야 되는 거야?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누가 짜는 거네? 국장.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 기준 하면 항상 어느 분 나오는 거야? 국장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준은 누가 정한다 그러면 다 국장이 정한다는데 뭐 시도의사가 정한다, 뭐 시군구가 정한다, 특별시장이 정한다,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기준은 다 누가 정하는 거야? 국장이 정하는 건데 아닌 게 두 개가 있어서 나중에 이 두 개는 제가 외워주세요라고 하면 걔만 외우면 돼요. 그냥 기준은 다 누가 제시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 전국 대상이다 그럼 어느 분? 국장. 그래서 기준 전국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국장이에요. 국가계획이다 그럼 어느 분이? 국장. 그래서 단어 세 단어 듣자마자 국장 바로 튀어나와야 돼. 전국 국장, 국가계획 국장,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 그거만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국가가 짜는 계획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나눠질 때 국가를 대신하는 건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그 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가 있는데 그중에 어디가 제일 땅덩이가 커서 도가 커서 얘는 시하고 군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요 특광, 특특, 시군을 뭐라고 부르고 도시라고 부르고 얘네 5명을 줄여서 너무 기니까 시 뭐라고 하면 돼? 도지사. 시 뭐야? 도지사. 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줄여서 뭐라고 그래? 시군구. 여기서 시군구 할 때 요 시 있죠. 요 시에서 지금 현재 시하면 대도시장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시군구인데 가끔 가다가 대도시장이 저기 가 있을 때는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장은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인 사람을 대도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돼. 이 용어가 안 된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봐요.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국장,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뭐 특광, 특특시장, 군수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요거 누구야? 이렇게. 요거 누구야? 내가 이걸 다시 할 때마다 계속 설명할 수 없잖아. 그래서 기초 강의 안 보셨어요? 그러면 안 봤대. 그럼 다시 보시라고 해요. 정말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전국 그러면 누구였죠? 국장.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의 권한이고 전국 뭐 국가계획 그러면 다 어느 분이? 국장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민원 사무 처리 있죠. 민원이라는 거는 인허가 처리. 인허가 신청할 때 건축 허가 받을 때 국장한테 허가 받으러 갈까요? 시도의사한테 갈까요? 시군구한테 갈까요? 시군구니까 이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세종시에는 찾아갈 사람이 없지. 세종시 내려와. 제주도에서는 갈 사람 없으니까 누구? 제주도의사야. 특별자치도의사.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는 특특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야. 그래서 건축법 가서 배울 때 건축 허가권자는 특특시군구가 원칙이다. 예외 특광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 나오면 항상 국장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행정기관장이랬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나오시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한다 이런 표현 나오고 시도의사가 나오면 이 사람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당연히 시도의사니까 지방이 나온 거잖아요. 국장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온 거야?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중앙지방을 바꿔서 내는데 그걸 틀리고 있어. 그걸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결론 얘기할게요. 앞으로 시도의사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시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줄여서 뭐라고 부르고? 시군구. 시군구 윗사람은 시도의사. 시도의사 윗사람은 국장. 중앙행정기관장, 지방행정기관장. 이걸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정부조직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시 그러면 어디에? 특광, 특특, 시, 군. 특광, 특 한번 써볼까 이제? 불러주는 대로 쓸게요. 국가 대신하는 분 누구야? 국장이죠. 그 다음에 특 그러면 안 되고 특별시장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도지사. 도지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시는 뭘로? 구. 광역시는 구하고 군. 특별자치시는 있다 없다? 없다. 특별자치도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민원사무 처리할 때 이분은 내려온다. 기억하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도는 시하고 군으로 나눠지는데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면 이때는 뭐라고 불러요? 대도시 시장 이렇게 부르면 돼. 이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이들을 시군구청장, 이들을 뭐라고 그래? 시도의사. 됐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특광, 특특, 시, 군, 도시라고 그랬는데 민원사무 처리는 이들이 해야 된댔잖아. 그래서 전국 대상 뭐 국가기획 관련됐다 그러면 기준은 그럼 누구였었어요? 국장인데 민원사무 처리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한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하겠네? 국장. 전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한다 그러면 누가? 국장. 전국 대상이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전국 대상이잖아요. 지정권자 누구야? 국장. 근데 시도의사 그럼 틀린 거지. 그 쉬운 문제였어 이번에. 그걸 그 문제라고 된 거야? 근데 모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도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광, 특특시, 군이라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이분의 권한자예요. 이분의 권한자고 민원사무 처리가 문제라 아까 민원사무는 허가 관련된 거죠. 건축허가는 여기 이분이 허가를 해야 된댔잖아. 근데 여기는 내려와야죠. 그래서 얘네 둘은 내려와. 그래서 건축허가는 누가 허가권자야? 그럼 특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한 거 이제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가면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럼 기초 강의 할 때, 저 둘째 날 했던 거 한번 다시 보는 거야. 그때 두 번째 들을 때는 제가 갑자기 좋아 보이기 시작할 거야. 처음에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두 번 듣다 보면, 맞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이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도시 그럼 어디라고 그랬지? 입에서 안 나오면 오늘 절대 책 뭐 안 익혀. 도시가 어디야? 그 한 번을 제대로 못 맞히네. 특, 광, 특, 시, 군. 그거는 머릿속에 넣어야 돼. 얘 꼬맹이도 얘 넣는 거 보여줄까요? 특광, 특특시. 특광, 특특시. 특광, 특특시. 도시 어디예요? 얘 진짜 똑똑한 애 같지 않아요? 특광, 특특시고 도시가 어디라고? 특광, 특특시고 넣어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도시 얘기하는 거야. 특광, 특특, 시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그래 일반, 시, 군 얘네가 다 도시라고요. 여기서 다 무슨 계획 짠다고? 도시군 계획 짠다고. 도시군 계획을 짤 때 방향 잡는 계획을 짤 때 도시에서도 방향 잡아야 되니까 기본 방향 잡아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이런 말 쓰고 구체적인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에 관한 계획 짠다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나오는 거야. 이걸 줄여가지고 원래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은 형체가 없고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을 뭉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도시가 누구냐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을 말하는 거라고. 도에서 짠다 그러면 안 돼. 도는 도종합 계획을 짜는 거지 도는 도시 계획이 없고 밑에 있는 누가? 시군이 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이다. 이 개념만 알고 가면 오늘은 이제 그래도 조금 공부 좀 한 거야. 근데 이제 왜 하냐 이거를 지금 몇 월 달이죠? 11월 달이야. 11월 달인데 처음에는 특광 이게 좀 안 돼. 안 되는데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가면 잘 봐요. 특별시랑 수원시랑 대도시는 무슨 차이점이냐? 이건 서울 뭐야? 특별시고 수원은 어디 밑에 있어요? 경기도 수원시죠. 근데 경기도 수원시인데 도는 시와 군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인구가 얼마 이상이라서 대도시라고 부른다. 그 뜻이에요. 의정부시는 인구 50만이 안 됐죠. 그럼 얘는 일반시야. 끝날 때 다 똑같이 시로 끝나는데 다 헷갈리다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다 시로 끝나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지금까지 한 거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는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7월, 8월 달에도 물어보는 질문들이라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걸 했냐면 보세요. 계획이라는 거를 김포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걸 짤 건데 현재 여기 해당 지역의 인구가 얼마인데 얼마를 늘리겠다 그러면 기초조사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기초조사할 때 살고 있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여기 지방 의원들 의견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을 했어. 수립을 하게 되면 이거대로 할게요 라고 하면 김포시장 윗사람 누구죠? 전라도의사요? 경기도의사. 그럼 윗사람한테 가서 제가 이거대로 해도 될까요? 라고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럼 수리권자가 승인 신청을 하면 다른 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한 다음에 협의 끝나면 전문가들한테 심의 거친 후에 승인되고 나서 공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립하는 사람하고 승인권자를 찾아야 되는데 수립한 사람이 김포시장이면 승인권자 누구겠네? 경기도의사. 수원시장이 짰으면 윗사람이 누구야? 경기도의사.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게? 천안시장이 짰어. 천안시장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그게 무슨 도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충청남도야? 충청북도야? 충청남도 천안시잖아. 충청남도지사한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한다, 세운다라고 하면 이 수립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 결정권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립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짰다. 구청장 윗사람 누구죠? 아까 전에 했던 걸 갖고 기억을 해야 돼. 구청장 윗사람. 특별시도 있었고 광역시도 있었잖아. 특광도의사겠지. 맞죠? 만약에 시장 군수가 짰어. 일반 시장 군수가. 윗사람 누구였죠? 시장 군수 윗사람. 응? 닭도 3초 정권은 기억을 해요. 닭도. 우리 닭머리가 되기는 안 되면 이게 봐봐. 시장 군수 윗사람 아까 누구였어? 도지사였잖아. 도지사한테 승인청 해야지. 시도의사가 만약에 짰어. 맨 윗사람 누구였죠? 그럼 이제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 얻어라. 이게 시험 문제 지문이라고.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뭔가를 했다. 그럼 윗사람이 누구예요? 얘 윗사람은 누구야?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고 시장군수 윗사람은 도지사. 그럼 특광도지사 써 있어야죠. 특광도지사 써 있어야지. 시도의사. 만약에 대도시 시장이 짰다 그러면 대도시장 윗사람 누구죠? 도지사잖아요. 근데 대도시장한테는 권한을 줬어. 도시공관리계획 결란을 직접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대도시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을 대도시장이 위반하면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고. 근데 여기서 도시가 아닌 애가 있어. 도시가 아닌 애. 구청장은 도시가 아니죠. 아까 특광, 특시, 군이니까 군은 도시가 아니잖아. 그래서 공법에서는 구청장이 계획을 짠다란 말은 없어요. 군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요게 아마 이제 신의 노트 나오면 첫 페이지에 얘가 써 있을 거야. 여기 아직 교재 안 나와서 그런데 국장 밑에 아까 특광, 도지사 있었고 도는 뭐하고 뭐로? 시하고 군으로. 여기 특별시는 25개 구고 광역시는 구하고 군이고 특별자치시는 밑에 없어서 본인이 내려왔다 본인이 올라갔다 한댔죠. 그래서 얘네를 부를 때는 시도의사고 얘네를 줄여서 뭐예요? 시군구. 그래서 도시 그러면 아까 어디랬죠? 도시. 특광, 시군. 그래서 특광, 시군을 앞으로 이제부터 줄여가지고 특광, 시군이라고 하고 도시계획을 짜는 대상 지역이다. 이 사람이 수리권자다. 해서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짜요? 그러면 도시니까 특광, 시군이지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러면 안 돼. 도시가 어디라고? 특광, 시군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리권자는 저분이에요. 제가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배울 거고 기본서 나오면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배울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 배울 건데 이거 짜는 사람이 이분들인데 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 나중에 가서 수립하는 사람 누구예요? 위반한 사람 누구예요? 하는데 얘 얘기할 건데 여기서 시군구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얘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얘를 알아둬야 도시계획 관련된 게 공부되니까 기초적으로 알고는 계셔라. 됐어요?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제가 아까 도시라고 할 때 도시는 어디를 말하는데 했죠? 특, 광, 시. 이건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지난주에 용도 지역 할 때 도간, 농자 했었죠. 그 도가 뭐야? 걔도 도시야. 용도 지역상 도시도 있고 계획 수립상 도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획 수립상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시군을 말하는 거고 용도 지역상 도시 그러면 용도 지역이 도시적으로 개발할 땅, 도시 외로 보전할 땅 이렇게 나눈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용도 지역 요거까지는 외우고 갈 겁니다. 용도 지역이 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이 좀 약간 잘 넘어가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탁 들어가면 막 이제 공법만 오면 가슴이 이렇게 돼요. 가슴이 막 덩덩덩 뛰고 막 공법 시험하는데 막 가기 싫고 막 그래요. 아니야, 쉬운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려웠던 거였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용도 지역 오늘 마무리하고 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